원내대표께서 발언을 하셨지만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과 관련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치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트리플 A에서 더블 A 플러스로 하향 조정한 이유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반복적인 정치적 대치 상황으로 인한 재정 거버넌스의 약화. 두 번째, 재정 적자의 증가. 세 번째, 정부 부채의 증가. 네 번째, 사회보장 지출 증가 등 중기 재정 우려. 이렇게 네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피치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는 여기서 논외로 치지만 이러한 네 가지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새겨들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도 절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발목 잡기와 만사 정쟁화로 인해서 재정 거버넌스 약화 우려가 대단히 큽니다. 작년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를 두고 거대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국회 선진화법 이후에 가장 최악의 지각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새벽에 겨우 예산안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내년도 총선이 있어서 예산안 처리가 또다시 지각 처리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대단히 많습니다. 두 번째로 재정적자 문제입니다. 기존에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 통합재정수지 흑자 행진을 해왔는데 지난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통합재정수지가 무려 129조 원이나 적자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국가채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국 이래 70년간 쌓였던 국가채무가 2017년 기준 660조 원 수준이었는데 문정부 임기가 끝난 2022년 기준으로는 1067조 원입니다. 무려 61%가 급증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여전히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빚내서 추경을 하자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화폐 발행 의무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주장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정 파탄 정책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기재정 문제도 걱정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에 수립되었던 2017-2021 중기재정계획상으로 2021년도 국가 부채 비율이 40.4%로 전망을 했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 수립한 2020-2024 중기재정계획에서는 국가 채무 비율이 무려 58.3%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부채 비율이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사회보장 지출 부담도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케어라면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무턱대고 대폭 확대하다 보니 건보 재정이 악화되었고 그 결과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고령화에 따른 장기 요양보험 지출도 12조 5천억을 넘어가는 등 앞으로 향후에 있을 사회보장 지출은 지속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경제 재정 상황은 피치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한 그 네 가지 문제에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동일한 상황, 오히려 더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계속해서 빚내서 추경을 하자, 지역화폐 발행을 의무화하자, 현금을 살포하자 이런 재정 파탄성 주장을 하고 있고 특히 재정준칙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정부에서 재정준칙을 도입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었지만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에서 반대함으로써 재정준칙 도입이 지금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현실화,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건에 대해서 당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꾸린 혁신위 위원장의 노인 폄하 발언까지 민주당의 암담한 상황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국민의 민생과 국가의 존립마저 좌우하는 국민 경제와 재정 운용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재정의 파탄적인 주장과 목리를 계속하면 결국 더불어민주당 자체가
우리 경제의 리스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재정 건전화와 경제 회복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